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2년 SNU 패스트 MRI 챌린지 진행을 맡은 서울대학교 바이오메디컬 영상과학 연구실의 안홍준 박사과정생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챌린지에서 총괄 및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검수 및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리더보드와 그에 대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리더보드 데이터셋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어떻게 이벨루에이션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를 리더보드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구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리더보드 셋 데이터의 경우에는 총 58명의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트레이닝 데이터처럼 각 서버잭이 한 파일로 저장되어 있어 데이터 테스트 1부터 데이터 테스트 58까지 존재하게 됩니다. 데이터셋의 구성 같은 것을 궁금해하실까봐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8명의 데이터 중 57명의 데이터는 16개의 슬라이스로 구성되어 있고 1명의 데이터가 14개의 슬라이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부하셔야 할 것이 본 데이터는 순전히 이벨루에이션 데이터의 목적으로만 구성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절대로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포함돼서는 안됩니다. 추후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이 데이터가 포함됐을 것이 적발됐을 경우 징계 절차 및 순위 박탈 등 페널티가 부과할 예정에 있습니다. 절대로 이 데이터를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이벨루에이션 데이터 같은 경우는 트레이닝 데이터와 같이 이미지 그래파, 이미지 인풋, 이미지 라벨이라는 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의미는 예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컨벤셔널 리컨스트럭션 메소드인 그래파를 사용한 이미지, 그게 이미지 그래파고 언더샘플링 돼서 퀄리티가 안 좋아진 이미지 인풋, 그리고 저희가 만들어야 하는 클리어 이미지 라벨입니다. 각각의 데이터는 모두 384 x 38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Kspace 같은 경우에서는 Kspace라는 키와 마스크라는 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Kspace 같은 경우는 트레이닝 데이터와 조금 다른 것이 이미 언더샘플링 마스크가 적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인퍼런스 할 때 Kspace에서 마스크를 씌우고 진행을 하셨을 텐데 이번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Kspace를 바로 마스크를 씌우지 않고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스, 코일, 그리고 곱하기 768 곱하기 396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코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20개인 것도 있고 14개인 것도 있습니다. 오른쪽에 표시된 거는 각각의 개수입니다. 그리고 너비 같은 경우에는 396인 게 56개, 그리고 392인 게 2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1D로 이루어져 있고 트레이닝 데이터와 동일한 포맷입니다. 리더보드 데이터셋에서 Kspace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Kspace가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게 이미지보다 조금 더 큰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프로세싱 하셔서 비교해야 될지 혼동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벨루에이션 용으로 제공된 Kspace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트레이닝 데이터인 풀 샘플드 데이터와 다르게 언어샘플링 된 데이터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왼쪽처럼 일반적으로 Kspace 같은 것을 인풋으로 뉴럴 네트워크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 Kspace 같은 경우에서는 리컨스트럭션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나타나는데 조금 더 빈 공간이 많은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가 잘 작동했다면 이런 식으로 아웃풋 이미지가 깨끗하게 나오게 될 건데요. 문제는 Kspace와 일반적으로 똑같은 크기의 아웃풋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교해야 되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384 x 384 이미지 라벨이기 때문에 이거를 크롭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서 빨강색 사각형처럼 나타나는 것처럼 중간 기준으로 384 x 384를 크롭하셔서 비교하시면 됩니다. 약간 이 부분은 혼동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짠 코드 같은 거를 공유해 드리면은 저는 이런 식으로 크롭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Kspace를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 강민규 조교가 열심히 노력해 주셔가지고 베리에이셔널 네트워크에 좀 더 간단한 임플레멘테이션을 저희 버전에 저희 포맷에 맞게 GitHub에 업로드 해 놓았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벨루에이션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벨루에이션 코드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 GitHub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빨간색 사각형으로 쳐져 있는 것처럼 Fast MRI Challenge Evaluation 이라는 곳으로 들어가면은 다음과 같이 두 개의 파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두 개의 파일 모두 이벨루에이션에 사용하게 됩니다. 먼저 evaluation.py 파일 같은 경우에는
Save Reconstructed Image라고 써 있는데 네트워크로 인퍼런스를 해서 리컨스트럭트 된 384 by 384 이미지를 저장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더보드 eval.py 같은 경우에는 evaluate.py에서 나온 리컨스트럭션 된 이미지를 가지고 라벨이랑 비교만 해주는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저희가 SSIM을 꼽으려면은 먼저 evaluate.py 파일로 리컨스트럭션을 진행해 주시고 리더보드 eval이라는 파일로 SSIM을 저장된 리컨스트럭티드 이미지와 비교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코드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evaluate.py 같은 경우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트레인된 네트워크를 가지고 인퍼런스를 해서 리컨스트럭션 된 이미지를 저장하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자면은 맨 위쪽 빨간색 사각형을 확인해 보시면은 utils running.test part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인퍼런스 되는 구체적인 코드 같은 것을 임플리멘테이션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parser로 argument가 데이터 패스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인풋으로 넣어줄 데이터의 경로를 지정해 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의 사각형 같은 경우에서는 체크포인트라는 경로가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름처럼 네트워크가 저장된 이미 트레인된 네트워크가 저장된 경로를 지정해 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수를 설정을 해서 이 코드를 돌려보게 되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reconstructions forward라는 리컨스트럭션 결과들이 여러 개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된 이미지를 가지고 리더보드 eval이라는 코드를 이용해서 SSIM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여지고 있는 것처럼 저희가 라벨 데이터를 리더보드 이미지로 아까 이미지 라벨 형태로 제공해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과 아까 코드를 돌려서 나온 결과인 Reconstructions Forward를 이용해서 경로를 지정해주게 됩니다. 빨간색 사각형이 모두 경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게 경로를 잘 설정해 주시게 되면은 아래처럼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SSIM이 딱 계산돼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0.9134라는 SSIM을 리더보드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SSIM 계산하는 방법이 트레이닝 할 때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과정은 아닙니다. 먼저 리더보드 eval의 코드를 확인해 보시면은 왼쪽처럼 코드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위쪽 빨간색 사각형을 보시면은 마스크 같은 변수를 막 만들어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마스크 같은 경우에서는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오른쪽 위의 그림인데 얘를 씌워서 SSIM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인풋 이미지를 확인해 보게 되면은 위쪽의 인풋 이미지 같은 경우에서는 백그라운드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걸 레인지를 좀 조정해서 위쪽 그림처럼 만들어 보면은 백그라운드에 굉장히 많은 아티팩트가 이미 존재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결국 관심 있는 건 브레인 내부가 잘 나오느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백그라운드에 대한 매트릭을 계산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마스크드 인풋 이미지라는 것처럼 백그라운드를 날려서 백그라운드가 아닌 부분들만 비교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 마스크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이미 다 세팅을 해놓은 것이고 이걸 바꿔버리면 SSIM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절대로 건드리시면 안됩니다. 이 상태 그대로 이밸루에이션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SSIM에서 좀 중요한 파라미터가 다이나믹 레인지가 있는데 저희가 이것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 코드로 제공해드렸던 것과 똑같이 맥시멈 밸류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맥시멈 밸류는 그 리더보드 데이터셋의 이미지 H5 파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맨 아래쪽 사각형처럼 마스크를 씌운 리컨스트럭션 결과와 마스크를 씌운 라벨 결과를 다이나믹 레인지를 맥시멈 밸류를 이용해서 비교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SSIM을 모두 계산하고 나면은 리더보드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리더보드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구글 폼과 구글 시트를 이용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관련 링크를 드리게 될 겁니다. 아마 이 링크를 받으면 이런 식으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초대됐습니다 하는 메일을 받게 될 건데요. 여기서 설문지를 들어가서 먼저 동의를 몇 가지 해주신 다음에 팀 선택과 SSIM을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팀 선택 체크박스를 눌러서 그 자신이 해당하는 팀명을 선택해 준 다음에
SSIM 결과를 리더보드 이벨 결과에서 나온 값을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른쪽처럼 저희가 제공해드릴 또 구글 시트에서 바로 이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각 팀에 대한 순위와 SSIM 점수를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리더보드와 이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간단히 언급하려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리더보드 같은 경우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는 계속 리더보드 제출이 막 강제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계속 쭉 자신의 점수를 공개를 하지 않다가 마감 시간이 딱 들이닥쳐서 되게 고득점의 점수를 공개해버린 상황도 있었는데요. 그런 상황은 저희가 약간 이게 경쟁을 통해서 저 팀이 저렇게 높은 점수를 받았구나, 우리 팀도 조금 더 노력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그런 경쟁하는 과정을 통해서 좋은 메소드를 찾는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리더보드 제출에 대해서 조금 더 제약을 주려고 합니다. 리더보드 같은 경우에서는 뭐 제출을 여러 번 하는 건 상관없는데 반드시 한 주에 한 번은 제출을 해주시는 걸 규정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리더보드가 8월 1일부터 공개될 예정인데 8월 1일부터 매주 한 번씩은 모든 팀이 다 공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더보드의 상에서 나타난 점수는 자신의 최대 점수로 그냥 나타나게 되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해할 파이널 이밸류에이션에 대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예전에 그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오버뷰 1에 대한 영상의 내용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아직 정확히 팀 수를 정하진 않았는데 리더보드에서 상위 15팀에서 20명의 팀을 선정해서 최종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드린 리더보드 셋과는 또 다른 하지만 비슷한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비교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심사에 대한 기준은 70%의 정량적인 결과, 이 경우에는 이제 SSIM 같은 것이 될 거고 30%의 전문가들의 이밸류에이션이 있을 예정입니다. 라이트업이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온사이트에서 이밸류에이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밸류에이션 기간은 다음과 같이 8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챌린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배우시고 또 재밌는 추억도 쌓으시고 나름 이런 식으로 점수를 경합해보면서 뭔가에 쏟아붓는 경험을 통해서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모두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